세 번째는 나는 세 하고 길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손을 내기는데, 이제 정말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다 울음을 터뜨렸죠. 네.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회가 2012년도. 자, 우리 그러니까 나쁜 보수 얘기만 했는데 좋은 보수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런 보수가 어떻게 도태되느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 있죠. 우리 경찰 중에도 이 사람 우파예요. 우파인데 평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운동권이에요. 숭실학교의 체육교수였으니까. 경평 축구할 때 평양 축구단 끌고 서울 내려오던 분이죠.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운동하던 후배들 끌고 내려와서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형님은 독립운동하다 죽었고요. 그런데 경찰에 있는데 보니까 그 대구 10월 사건이 나고 거기서 경찰이 많이 희생됐거든요. 현재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친일 경찰들의 행패가 심했다 이거예요. 백성들 입장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면 친일 경찰들 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며칠 도망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면 다 승진을 했어요. 일본 경찰이 빠져서 승진을 해서 다 금태 두르고 이렇게 무궁화들 달고 그냥 껐덕거리고 있어요. 저 악질 경찰들이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그 분노가 폭발해서 경찰관을 공격했어요. 좌익이 주민들을 선동한 것은 잘못됐지만, 근데 보니까 경찰이 친일 숙청도 안 했고 이 친일 경찰들이 남아서 또 못된 짓을 계속했더라.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시민만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걸 하려면 친일 경찰들을 몰아내야 한다. 애국자 김성숙 등을 비롯해서 이 경찰들한테 당한 사람이 얼마냐. 그런데 보니까 이승만이가 경찰의 배후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승만의 선거구에 등록을 했어요. 이승만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걸 폭로하려면 이 한 번 희생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승만한테 지켜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에 걸려들어요. 우파인데 여순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다가 결국 그 한국전쟁 기간 중에 학살당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거죠. 친일 경찰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다가 경찰에서 바로 쫓겨난 분이에요. 장준하 선생. 그 옆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17년생, 장준하 18년생. 거의 그 동년배죠. 동년배인데 한 사람은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고 한 사람은 목숨 걸고 광복군에 나왔어요. 장준하가 어떤 분이냐. 이거 설명을 했었고, 여기 보면 장춘하라고 돼 있죠. 이게 장준하예요. 연경빈이라고 돼 있는 건 윤경빈. 그러니까 이게 김구 선생 오시고 김규식 선생 오시고, 여기가 이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고, 여기가 김규식 선생 아드님, 의사, 그 다음에 여비서, 그 다음에 경호원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아마 전화로 불러주는 걸 이름을 받아 적었는데, 윤경빈은 연경빈으로.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그리고 장준하는 장춘하로 잘못 적은 건데, 백범을 따라올 정도로 백범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백범이 제일 아꼈던 청년이죠, 광복군 중에서. 근데 이 양반이 백범하고 결별해요. 왜 결별하냐? 백범이 남북협상 나가니까. 빨갱이랑 무슨 협상이냐고 결별한. 그거 극우파예요. 이범석이 광복군 할 때 이범석이 또 굉장히 아꼈는데, 이범석 따라서 민족청년단을 하다가 거기서도 결별해요. 왜냐하면 민족청년단이 좌익 전향제를 받아들이니까 한 번 빨갱이나 언제 빨갱이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이범석도 빨갱이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 그런 극우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보 진영의 큰 어른이 됐잖아요. 지금 장준하를 누가 제사 지냅니까? 진보에서 지내고 있어요. 박정희는 군관학교에서 혈서 써서 군관학교 왔다는 얘기 뭐 잘 아실 거고. 내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감동을 한 게, 이 장준하 선생이 4.19에 대해서 쓴 글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4월 혁명이 왜 실패했냐. 장준하식의 예언제적인 평가입니다. 사회과학적인 평가라기보다. 근데 난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4.19 묘지에 가봐라. 거기 답이 있다. 4.19 묘지에 누가 누워있나 봐라. 거기 누워있는 애들이 16살짜리 중학생부터 끽해야 24
23, 24 먹은 대학생들이지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가르쳤던 지식인들, 어른들 단 한 명도 이 애들하고 같이 누워있지 않다요. 그런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겠냐? 애들만 앞장서서 초월바지로 만든 혁명이 성공할 수 있겠냐? 장준하가 누굽니까? 사상계의 발행인.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를 제일 많이 떠든 사람이 사실은 장준하였죠. 더 아프게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가 그래서 앞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서는 제발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통렬한 반성 끝에 얘기를 했는데 지식인으로서 그걸 반성한 거하고 또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장준하는 진짜 실천을 했습니다. 박정희 그 서술 풀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장준하예요. 그 옆에 백기환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잡혀오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장준하예요. 그 장준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장례식을 갔어요.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나 장준하 선생을 뭐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상계도 좀 읽고 그러고 저 의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나오다가 말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래도 혹시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갔는데 한여름이었어요. 8월 22일인가 3일이었는데 장례식이 17일날 돌아가시고 그런데 명동성당이 그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이게 돌집이다 보니까 들어갔더니 선을 해요. 한기 좀 기분내 그런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쪽에서 뭐라고 강론을 하시는데 잘 기억 안 나. 저 태극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무슨 태극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백범하고 윤봉길 의사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뒤에 걸려있던 그 태극기예요. 그걸 백범이 장준하한테 준 거예요. 그걸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열흘 전인가 뭔가 예감을 하셨겠죠. 다시 나와서 일주일 그렇게 마지막 길을 배움했고 저 앞에 영정을 든 게 내 또래의 고등학생이었어. 장준하 선생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성당 마당까지 나왔는데도 뭐 뾰족한 얘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 그리고 거기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수염을 훨씬 더 길게 허옇게 멋있게 기른 그 함석헌 선생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 나는 그런데 말씀을 끝난 다음에 만세 삼창을 하셨어요. 만세, 만세 하고 세 번째 만세 하고 길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손을 내기는데 이제 정말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다 울음을 터뜨렸죠. 네.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저 유해가 2012년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후보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해 폭우가 왔는데 하필이면 장준하 선생의 묘소가 많이 휩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이 드러나고 그래서 야 여기 안 되겠다 해서 이장을 하자.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을 해서 그 관을 열어보니까 유해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두개골이라는 게 되게 단단한 거거든요. 저걸 보고서는 그 당시에 민정당 의원이었,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지난, 그 정의화 선생이라고 그분이, 정의화 국회의장, 그분이,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뇌 전문의입니다. 뇌 전문의. 평생을 뇌를 만지고 살아온 내가 단언컨대 저건 타살이다. 추락사 했다고 했는데 추락사에서 나올 수 있는 한물이 아니다. 저거는 눕혀놓고 저 오한마 있죠, 오한마. 그걸로 딱 힘껏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이지. 저건 추락사가 아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우리 정말 마지막 광복군이죠. 장준하가. 진짜 광복군. 장준하가 저렇게 희생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와서 30년 뒤에 친일 경력을 가진 박정희에게. 장준하는 진짜 보수였거든요. 장준하의 선배로서 장준하와 함께 한 길을 걸었던 함석헌 선생.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 사상가예요.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사상적 배우입니다. 엄청난 보수죠.
문익환 목사님. 대표적인 빨갱이 목사도 그 손꼽히지만 해방 당시에 좌우 대립 때 우정도가 아니에요. 미군 통역관 했어요. 계훈재 선생님. 우파 주목대장이에요. 반탁학년이라는 곳에 최고 대장은 이철성이었고 서울물리대 학생회장하면서 반탁학년은 행동대장. 그래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 폐를 잘라내서 이제 저렇게 삐축 말르고 그 꾸부정하게 다니셨지만 젊었을 땐 날리는 주먹이었습니다. 신정아가 자기 그 족보 세탁해서 할 때 자기가 이효 여사 라고 한 게 그 계훈재 선생의 손자딸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다녔었던 거죠. 그 딸이라고 하고 이제 했었던 건데, 저 계훈재 선생이 진짜 우파 행동대장이었거든요. 박형규 목사님, 또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목사님인데 저분도 그 미군 통역장교 하셨던 분이고, 백혜연 선생님, 나이가 어렸지만 뭐 저 집안이 뭐 백범 선생한테 이제 칭찬받았다는 거 늘 자랑하시는 우파 쪽으로 그 계보 따지면 그렇게 되는 분이죠. 이영희 선생님 반공법 위반으로 여러 번 걸리셨지만 결정적으로 빨갱이로 몰리지 않았었던 건 국군 장교로 7년간 참전했었던 경력이에요. 딴 놈들 다 군대 빼먹고 도망갈 때 여기 이 국군 장교 7년 했잖아요. 김수영 시인. 반공포로 아니에요, 반공포로. 인민군에 이렇게 끌려나갔다가 남쪽으로 탈출해서 탈출하다가 또 국군한테 잡혀서 반공포로가 된 분들이고. 백낙청 선생님. 진보 진영의 수재인데, 하버드 대학, 브라운 대학 졸업할 때,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졸업식 연설했다고 그때 동아일보에서 그 시절에 이제 이렇게 탑으로 실어줬어요. 또 신문에 사이드 탑으로 실렸던 게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게 뭐냐면, 여기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백인재 백붕재예요. 백인재 선생은 일제시대 때 제일 유명한 의사, 백병원 만든 분이고, 백붕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제일 돈 많이 번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의대 법대 이쪽에서 최고 보수 명문가죠. 근데 어때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최고의 수재가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군대 빼먹고 미국에서 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귀국을 했다. 근데 지금 종북 좌파의 수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진보의 큰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80년대 우리가 진보 진영이 만들어지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예요.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뭐냐면은 양심적인 게 진보가 된 거예요. 양심을 지킨다는 건 진보 보수와는 다른 척도죠. 진보에도 몰양심한 놈이 있을 수 있고 보수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군사독재 이어지는 그 속에서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 그러면서 약간의 행동을 했던 분들이 제야 인사라고 불렸고, 제야가 진보의 그늘이잖아요. 한국의 진보는 진짜 보수의 준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국의 병역 비리가 급증하는 이유.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그때 제가 그 천안함 사건 터지고 뭐 그랬을 때, 천안함 사건 터지기 직전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비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군 장성들 다 해놓고 있죠. 그때 천안함 사건 터져서 이제 처음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소집을 했는데, 그때 내가 사건 터졌을 때 기자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좀 늦게 먹고 있는데, 이제 뉴스 나오고, 뭐, 벙커 소집했다고 벙커 비치고 뉴스가 나오니까 그 기자가 선생님 하더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저기요, 지금 저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말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국방장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판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벙커에서 저렇게 항공 짬바이고 저렇게 군 출신들 해놓은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우리가 보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의 보수는 저런 것들이 보수 기부가 되어버렸어요. 김창룡 도덕술이 없으면 보수가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난 많다고 생각해요. 미 군정이 끝나고 정부가 수립되니까요. 미 군정에서 검사로 일하던 8명이 사표를 냈어요. 왜? 우리같이 일제 때부터 검사를 하던 사람들은 새 조국에서 검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미 군정은 어차피 이민족이 들어왔고 그 행정체제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붙어 있었지만, 새 정부 세울 때 우리 같은 사람 나서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친일파로 친일 일명사전에 올라 있을 겁니다. 대부분 올라 있었겠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의 양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육군참모총장 지낸 이응준 장군이라는 분도, 그분은 민족주의자 이갑의 사위예요.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결단을 못 내려서 탈출 못하고 일본군에 있다가 해방을 맞아서 일본군 출신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았죠. 대좌로. 그런데 새로 군대 만들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나서면 안 돼 하고 뒤로 물러앉아 있었어요. 나중엔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엄상섭 선생님입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형법을 만든 기초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검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검찰총장 김익진이란 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등검찰총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이승만이. 검찰총장을. 그러더니 결국은 구속시켰어요. 김익진. 검찰이 처음부터 권력의 개가 아니에요. 검찰에서 뭐 최고로 존경한다는 최대규 검사장, 올고등 검사죠. 한옥신. 여기 대표적인 공안검사인데, 오제도 같은 공안검사하고는 격이 달라요. 4.19가 났을 때 경찰 쪽에서 4.19 그 데모를 공산당이 일으켰다, 빨갱이가 일으켰다라고 조작을 하려고 할 때 공안검사인데 내려가서 그걸 막고 4.19는 이거 순수한 시민들의 의거다. 3.15 부정선거의 그 마산 시위는. 그거 밝혀낸 분이에요. 공안검사지만. 그 양반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준양 검사라는 분인데, 79년 유신, 이제 박정희 죽기 직전에 YH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 그때 박정희가 그 배후에 불순단체가 있다. 도시산업선교회라고.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도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 대검 공안부장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산이 그 서순이 싶어질 때, 저거 떼제처벌하고 저거 조사하라고 했을 때 박정희한테 도산 처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용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부 과격하게 얘기한 거 있다.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도산이라는 데가 얘기한 게 법을 좀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 이 사람들의 주장이 처벌 못한다. 왜 처벌 못해? 박정희가 화를 냈더니 법을 어겼어야 처벌하지 법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법을 지켜달라고, 법대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 주장을 하다가 좀 금도 넘고 선도 넘고 좀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치면 과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긴 놈을 하나도 처벌 안 하고 법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 서슬퍼러던 시절에 그렇게 대검 공안검사지만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재판관을 보면 판사 중에는 유병진 판사, 아까 조봉암 간첩죄 무죄인 분인데, 저분이 부역죄 처벌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부역죄 얘기했을 때, 그거 재판을 하는데 다 이민군이 와서 총 든 놈이 와서 된장 퍼달라고 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내줄 수 있느냐. 그런데 무조건 징역 10년 때려야 법이라는 게. 나는 피난을 갔기 때문에 이꼴을 안 당했지만, 우리도 피난 안 가고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텐데, 우리 마누라도 그랬을 텐데, 이걸 내가 처벌을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한 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또 5.18 때, 여기 육사 8개예요. 5.16 일으킨 그 세력하고 동기예요.
경찰로 가서 전남도경 국장을 하고 있다가 발포 거부해서 붙잡혀가서 고문당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진보겠어요? 보수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을 제껴놓고 김창룡의 노독술 같은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보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냐고요. 불행한 군인이죠.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12.12 반란군에게 가담하지 않고 반란군에 저항하다 죽은 군인입니다. 김홍일 장군. 이거 독립운동 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 또 최고원로도 올라갔었던 분들. 우리 군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보수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이시영 선생도 계시고. 이 눈물 흘리는 참 기막힌 장면이죠. 우리 부통령으로 계시다가 이승만에 맞서서 사표를 냈습니다. 부산정치파동, 또 국민방위군 사건 그런 거에 항의해서. 방학모도, 조선일보 방학모도 친일했다고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친일한 건 맞습니다. 친일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른 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독립운동가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일파니까 신문 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친일 문제가 더 불거진 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적어도 1990년대 이후에 조선일보의 동아일보의 행각 너무나 문제가 많죠. 그것 때문에 김성수나 방학모도 또 비판을 더 받게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방학모도 나름 임꺽정, 홍명희 뒷바라지 많이 했고요. 나름. 그리고 또 신문사를 내니까 그리고 또 저거 한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준 거예요. 신문을 내려니까 폐간을 면하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그 일제가 폐간시켰지 않느냐.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잘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로 봐줬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요. 저는 재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일 경력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친일 경력과 따지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노덕수지 김창룡이 같은 친일파 결코 아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돈을 제대로 잘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겠지만 재헌헌법 만들 때 농지개혁 그거 받아들인 게 김성수 아니에요. 한민당 쪽 사람들 설득해서 이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받아들이는 대신 또 지주들에게는 또 농민들에게는 나름 설득을 해서 토지개혁이 아닌 농지개혁으로 그래서 논밭은 내주되 지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지와 이면은 남겨다오. 대타협을 실현시킨 장본인입니다. 나는 우리 보수 역사를 쓸 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준하 옆에 있었던 김준엽 선생.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가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제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 6번 받았는데 6번 다 거절했어요. 왜? 내 새끼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다. 내가 어떻게 그 감옥 보낸 놈들 밑에 가서 대독 총리를 하느냐. 우리 진보 보수 쪽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사를 갖고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실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 중에서 제일 못된 놈들 그 정리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작업을 많이들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보수를 재정립하는 작업. 근데 보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폐회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재정립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치우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작업을 좀 많이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또 3시간 조금 빠지게 해버렸네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